동화 한국어 버전. 꽃나무. 시청지도. 이 영상의 일부 내용은 13세 이하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주 머나먼 곳에 팔리아라는 왕국에는 왕자와 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공주의 이름은 시마, 왕자의 이름은 비어였죠. 그리고 또 다른 곳에는 2명의 딸을 키우는 사리나가 살고 있었어요. 자스민과 자라였죠. 사리나는 먹고 살 돈을 벌기 위해 많은 일을 했어요. 이웃집의 바닥을 닦는 것부터 요리를 해주는 것까지 말이죠. 두 딸은 안타까워했고 엄마를 도와주기로 결심했어요. 엄마를 깜짝 놀라게 할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무슨 생각인데 그래? 우선 우리는 정원으로 가야 해. 물이 가득 든 주전자 2개도 필요하고, 나랑 같이 일했던 마녀가 날 아주 마음에 들어해서 나한테 신비한 마법의 주문을 하나 알려줬거든. 우선 나한테 물주전자 하나를 다 부어줘. 그럼 나는 향기로운 꽃나무로 변하게 될 거야. 그때 너는 나뭇잎이나 새싹들을 피해서 조심스레 꽃만 꺾어내는 거지. 그런 후에 마지막으로 2번째 물주전자를 나한테 부어주면 난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어. 그거 좋은 생각이야. 그래도 어떻게 번 돈인지 엄마한테 말하지 말자. 들으면 별로 안 좋아하실 테니까. 그렇게 그들은 물이 가득한 주전자 2개와 바구니 2개를 들고 정원으로 향했어요. 자라는 바닥에 앉아 신비한 마법의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죠. 달콤하고 향기로운 꽃들이여, 고개를 들어라. 내 이 한 몸 나무가 되어 너희를 활짝 꽃 피울지니. 자스민은 첫 번째 주전자를 가져와 동생에게 물을 주었고, 자라는 순식간에 꽃이 활짝 핀 나무로 변했어요. 정원은 꽃이 내뿜는 달콤한 향기로 가득 찼죠. 자스민은 신중하고 또 부드럽게 꽃을 꺾기 시작했고, 비어있던 바구니는 금세 꽃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이 정도면 오늘 하루 필요한 돈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겠어. 자스민은 2번째 주전자를 가져와 나무에 물을 주었고, 순식간에 자라는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이 꽃들을 어디에 갖다 팔까? 궁전 문 주변에 가보는 건 어때? 그쪽에선 돈을 꽤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리하여 자라는 꽃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 궁전 앞으로 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꽃 사세요. 꽃 사세요. 달콤하고 향기로운 꽃 사세요. 이 소리를 들은 공주 시마는 창문 밖을 내다보았죠. 그리고 신이 나서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엄마, 밖에 파는 꽃들이 정말 아름다워 보여요. 저 조금만 사주시면 안 돼요? 여왕은 고개를 끄덕였고 경비병을 시켜 자라를 안으로 들이라 명했어요. 자라가 왕실 안으로 들어오자 달콤한 꽃향기가 순식간에 방 안을 가득 채웠죠. 이 아름다운 꽃들을 얼마에 팔 생각인가요? 여왕 폐하, 전 그저 가난한 백성일 뿐이니 돈은 폐하께서 원하시는 만큼 주십시오. 이에 여왕은 자라에게 금화가 가득한 주머니를 하나 건넸고, 자라는 뛸 듯이 기뻐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왕 폐하. 자라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고 동생에게 금화 주머니를 보여주었어요. 이를 본 자스민은 깜짝 놀라며 아주 기뻐했죠. 우와, 그래도 우리 아직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자. 알겠어. 그 후로도 며칠간 자매는 궁전으로 가 꽃을 팔았고, 그렇게 해서 금화 주머니를 3개까지 모으게 되었죠. 그러던 그때 왕자 비어는 이 꽃들이 어디에서 오는 건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저 꽃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가져오는 걸까? 저렇게 생긴 건 처음 보는데 향기가 정말 좋아. 그리하여 비어는 자신과 아주 가깝게 지내는 아버지의 충직한 장관 쿠마르를 불러 물어보기로 결정했어요. 쿠마르! 부르셨네요, 왕자님. 이 꽃이 뭔지 알아? 그리고 어디에서 가져오는 거야? 한 여인이 매일 이곳으로 찾아와 꽃을 팔고 있답니다. 공주님께서 저 꽃을 아주 좋아하시거든요. 그래? 그 여인은 꽃을 어디서 따오는 건지 궁금하네.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아? 쿠마르는 비어 왕자에게 자라의 집 주소를 알려주었어요. 다음 날 비어는 집으로 찾아갔고 마침내 정원에 있는 2 여인을 보게 되었죠. 그는 자라가 순식간에 아름다운 꽃나무로 변신하는 모습과 자스민이 그 꽃을 따는 모습, 그리고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는 것까지 모두 목격했어요.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그나저나 여인도 너무 아름답잖아.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과 꽃의 향기로움에 취한 채 비어는 왕궁으로 되돌아갔고 쿠마르에게 그가 본 것을 모두 말해주었어요. 정말 놀라운 여인이었어, 쿠마르.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비어는 쿠마르에게 여인이 꽃나무로 변했다가 다시 아름다운 사람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 들려주며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혔어요.
이게 대체 무슨 감정이지? 이게 바로 사랑인가? 제 눈엔 그런 것 같아 보이는데요, 비어 왕자님. 비어가 여인에게 홀딱 반한 것을 본 쿠마루는 서둘러 왕을 찾아가 그에게 모든 것을 들려주었어요. 왕은 자신의 아들이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했고 자라의 어머니를 성으로 불러들이라 명했죠. 사리나 부인이시죠? 당신은 내일 궁전에서 열리는 폐하의 만찬에 초대되었음을 알립니다. 꽃을 파는 당신의 딸에 관한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자리를 떠났고 시리나는 논란과 동시에 매우 당황스러워했어요. 자스민, 자라. 네, 엄마. 너희 대체 나 몰래 무슨 일을 한 거니? 폐하께서 무슨 일로 날 찾으시는 거야? 그리고 꽃을 파는 여인은 또 무슨 소리고? 이게 무슨 일이야? 당장 말해봐. 사실은 그게요. 겁을 먹은 자라와 자스민은 결국 사실대로 말했고 자라가 어떻게 꽃나무로 변했는지도 보여주었어요. 지금까지 모아놓은 금화 주머니도 말이죠. 엄마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꾸밀 수가 있니? 정말 죄송해요, 엄마. 그저 엄마를 돕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사리나는 약속대로 궁전으로 향했죠. 성 안으로 들어간 그녀의 눈앞에는 왕과 여왕이 앉아 있었고 그들 앞에는 어마어마하게 차려진 만찬들이 놓여져 있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국왕폐하. 제가 감히 도와드릴 일이 있나요? 우리 아들이 부인의 딸 자라 양에게 첫눈에 반했으며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부디 이 베텔잎과 열매를 받아주세요. 아이들의 약혼을 상징하는 증표가 될 것입니다. 걱정하던 사리나는 그제야 자신이 불려온 이유를 알아채고 안심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황송하지만 받아들이겠습니다, 폐하. 미천한 백성인 제게는 이 모든 것이 그저 영광일 뿐입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그럼 다 됐군요. 지체할 것 없이 당장 결혼식을 올리도록 합시다. 그렇게 결혼식이 진행됐어요. 비어와 자라의 가족들은 그들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죠. 결혼식이 끝나고 그 둘은 궁전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내 아내가 되었으니 당신께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부탁인데 그러시죠? 저를 위해 아름다운 꽃나무로 변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 전체에 그 달콤한 향기가 퍼지도록 말이에요. 뭐라고요? 저한테는 굳이 숨기지 않으셔도 돼요. 당신이 꽃나무로 변하는 걸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저 아니면 누구 앞에서 하겠어요? 제가 당신의 남편인걸요. 알겠어요. 자라는 비어에게 그가 해야 할 일들을 설명해 주었고 그들은 물주전자 2개를 들고 궁정 정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비어는 자라가 말해준 대로 움직였죠. 그렇게 그들은 며칠 동안 일을 반복했고 우연히 이 모습을 목격한 공주는 질투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렇게 아름다운 꽃들을 매일 쓰면서도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나눠줬단 말이야? 어떻게든 손을 써야겠어. 그리고 다음 날 시마는 비어를 찾아가 자라와 함께 과수원에 가도 되는지 물어봤어요. 엄마만 허락해 주신다면 자라 공주를 데려가도 아무 상관없어. 좋아. 하지만 잘 챙겨주고 또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와야 한다. 물론이죠. 시마와 친구들은 자라를 데리고 과수원으로 갔어요. 시마는 친구들에게 자라가 나무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자랑하고 싶었죠. 그녀는 자라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라 언니, 꽃나무로 변신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사람인걸요. 무슨 신비한 생물도 아니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언니 변신하는 거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우리 앞에서는 딱 한 번도 못 해줘요? 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이기적이시네요. 공주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니었는데. 자라는 어쩔 수 없이 공주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그녀는 시마가 해줘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고 그녀의 친구들 중 하나가 개울로 가서 물을 길어왔죠. 명심해요. 꽃을 꺾을 때는 나무에 핀 다른 새싹이나 이파리가 다치거나 혹은 떨어지지 않게 아주 조심해야 해요. 설명이 끝나고 자라가 앉자 시마의 친구들 중 하나가 다가와 그녀의 위로 대충 물을 부었어요. 정말 예쁘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폭우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하늘에는 천둥과 번개가 힘을 합쳤어요. 이에 시마와 친구들은 주의사항을 까먹은 채 서둘러 꽃을 꺾어댔고 새싹과 나뭇가지들은 부러지고 말았죠. 물을 부으랬지. 그녀는 물 주전자를 집어들고 마구잡이로 물을 뿌렸고 그렇게 그들은 황급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시마와 친구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자라의 팔다리에는 수많은 뭔가 상처가 생겼고 그녀는 걸을 때마다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시마의 행동으로 상처받고 겁에 질린 자라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그곳에서 도망쳐 엄마가 있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는 사이 시마는 자라를 버린 채 왕궁으로 되돌아왔고 이를 본 여왕은 화를 냈어요. 자라는 어디에 있는 거니? 알게 뭐예요? 저나 친구들은 무사히 잘 돌아왔잖아요. 안 그래요? 비어한테는 대체 뭐라고 하려고 그러니? 왕자가 알아차릴까 걱정되고 혼란스러운 여왕은 시마가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건지 알아내려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렴. 여왕은 자그마한 단서라도 알아내기 위해 시마를 추궁해 보았지만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 없었죠. 같은 날 오후 자라는 친절한 모카 상인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엄마가 있는 집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 별 말씀을요, 아가씨. 상처 입은 채 집으로 돌아온 딸을 본 엄마는 억장이 무너졌어요. 그녀는 서둘러 자라를 집 안으로 들였죠. 우리 예쁜 아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자라는 그간 있었던 모든 일을 엄마에게 들려주었어요. 공주가 자신을 버리고 도망친 사실도 말이죠. 걱정 말아라. 그런 끔찍한 궁전엔 다시 돌아갈 필요 없으니까 말이야. 살인하는 그 후로도 며칠 동안이나 자라의 상처를 치료하며 그녀를 돌봐주었어요. 그 사이 궁전에서는 자라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다 지친 왕자가 마침내 직접 그녀를 찾겠다며 길을 나서게 되었죠. 제가 직접 공주를 찾아서 집으로 돌아오겠어요. 어서 가거라 아들아. 내 병사들을 명명 빌려주마. 그럼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게다. 그리하여 왕자와 신하들은 공주를 찾아 온 왕국을 돌아다녔어요. 이곳저곳 수색하던 그들은 마침내 살인아의 집에 도착했죠. 여기 있었군요. 너무 걱정했잖아요. 온 왕국을 돌아다녔어요. 여긴 대체 왜 온 거죠? 당신 동생이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요?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정말 몰랐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동생의 잘못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할게요. 내 사랑, 부디 나와 함께 성으로 돌아가면 안 될까요? 애가 겁에 질렸잖아요. 또다시 다치게 하진 않을까. 그리고 공주가 아니라 절름발이 취급을 당하지는 않을까. 너무 걱정이 되네요. 설마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저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요. 앞으로도 영원히요. 한 가지만 약속해주면 당신과 함께 돌아갈게요. 동생을 벌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전 이미 용서했으니까요. 그게 다예요? 좋아요. 자라는 마침내 궁전으로 돌아갔고 왕과 여왕은 돌아온 공주를 보며 매우 기뻐했어요. 언니. 부디 날 용서해주세요. 꽃을 그렇게 꺾는 게 아니었는데 제가 정말 멍청했어요. 언니를 다치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렇게 비어와 자라는 팔리아 왕국을 행복하게 다스렸고 자라는 백성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답니다. 특히나 비어 왕자는 그녀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같이 동등하게 자라를 대하며 사랑해 주었답니다.